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8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잔디마당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미 정상은 양국의 피로 쌓은 역사, 70년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간호법과 방송법, 야당이 예고한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일부 종목의 주가가 사흘째 폭락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유명 오피스텔 건물에 사용된 불량자재가 대기업 공사 현장에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량자재를 만든 업체가 10년 넘게 각종 공사 현장에 공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아침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go together. 한미 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네,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해구산을 명문화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별도의 핵 협의 그룹이 창설되고 경제 안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워싱턴 선언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응징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 방위 협력의 수준을 최상위 무기인 핵까지 확장하는 게 핵심인데요.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별도의 문건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한미는 핵 협의 그룹 NCG도 신설합니다. 미국 핵무기 사용에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에 나서고요.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군사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확장 억제와 동시에 경제 안보도 중요한 의제였는데 관련 내용도 나왔다고요.
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 NSC 간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적용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도 가동되고요. 미래 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성명과 문건을 무려 5가지 공개를 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깊이와 외연이 더 확장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오늘 한미 회담은 총 80분 정도 진행이 된 거죠? 네, 백악관 앞에 잔디마당 사우스론에서 진행된 품격이 있고 또 성대했던 30분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두 정상은 양국 4명씩 배석한 소인수 회담부터 인원을 조금 늘린 확대 회담까지 정확히 8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을 포함하면 두 정상은 꼬박 4시간 넘게 함께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 출국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또 중국 타이완 문제, 한일 관계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에 신뢰와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e strengthen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국제적 위상을 가진 네, 이곳 시각으로 오전부터 낮까지 점심도 거르고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두 정상은 잠시 단독 일정을 소화하고 3시간 뒤죠. 이곳 시각으로 오후 7시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납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메뉴 선정부터 공연까지 한미동맹 70년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꼼꼼하게 총괄 지휘했다고 해서 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미국 언론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 언론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2번째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CNN은 오전 환영식부터 정상회담까지 중간중간 기자 연결을 통해서 주요 내용을 전달했고 한국 특파원도 연결해서 반응을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들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했고 신문들도 이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외신들은 어떤 부분에 주로 집중했습니까? 네, 정상회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미국 언론은 이 첫 질문으로 이 반도체법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동맹인 이 한국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도체법이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도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한국 국내 일자리도 창출할 거라면서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재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험이라면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토대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인 나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강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워싱턴 선언일 텐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언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커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국방 정책이 핵 중심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최대한 많이 갖길 바라지만 핵무기를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외신들도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는 워싱턴 선언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전략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선언이라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서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언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을 안심시키긴 하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불충분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 전문가는 이번 선언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한국 내에선 자신들이 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30분 동안 열린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혈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답사에서 전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미는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미군,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장기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이사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세금 5억 원이 체납된 임대인 보유주택이 50채라면 1,000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을 안 분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 사기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다음 주에나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과 만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사들여 피해액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방식의 집단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미 금융기관에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것 역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 YTN은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유명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 자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포착해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재를 생산한 업체가 10년 넘게 이런 불량 자재를 만들어 각종 공사 현장에 공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업체가 업계 1위였던 만큼 굵직한 대기업 시공사들도 여기서 자재를 가져다가 써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D회사. 경량철골 자재류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 분야에선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수년 동안 KS 인증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생산해 각종 공사 현장에 납품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 함량이 KS 기준치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와 물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이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저는 이 회사의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고요. 어떨 때는 뭐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고. 경량 철골 자재의 아연이 부족하면 녹이 잘 슬고 불에도 잘 타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KS 규격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품을 댄 경기도 양주 회천과 의왕 초평의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량 철골을 채취해 분석해봤더니 120이 기준인 아연 함량은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YTN이 확보한 이 회사가 최근까지 관련 자재를 납품한 주요 공사 현장 리스트입니다. 대기업 건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와 명일, 경기 광교와 성남 등의 유명 아파트와 백화점 건축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결함 수준의 부실 자재가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공급업체 대표는 국내 자재 수급이 어려워 저렴한 중국산 자재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입하다 보니까 조금 모질게 되고 80 나올 때 있고 제가 막 90도 100도 나오고 있는데 120까지는 안 나오거든. 이거 전부 다 수입했어지 우리 국산 썼는데 한 사람도 없거든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SG증권을 통한 대량 매도로 증시 폭락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예인 임창정 씨도 일당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3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 빌라 단지에 위치한 사무실.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급하게 사무실을 떠난 듯 책상 위와 바닥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으로 대신 투자에 돈을 불려준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주식투자 운용회사입니다. 한 달 전쯤 조용히 입주해 활동하다 최근 관련 직원들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 사무실이 주가 조작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지난 2021년 이 회사를 통해 1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는 대표가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를 고민했다던 B씨는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작전주를 추천받기도 했는데 해당 종목은 현재 폭락 사태를 빚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수 임창정 씨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최근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1억여 원만 남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투자자 일부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 앞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작전 세력으로 지목된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당국도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일당이 무등록 투자업체를 차려두고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충남 금산의 한 다리 아래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심하게 패인 채 방치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 민원에 2차례나 긴급 보수를 약속했지만 16개월간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에 있는 새마을교. 다리 아래를 보니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흙더미가 쓸려 내려가면서 한가운데가 움푹 패였고 옆에 쌓아둔 돌담도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다리 주변을 지나던 주민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2달 뒤 또 문의하자 우기가 오기 전에 보수를 마치겠다고 재차 답변이 왔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었습니다. 금산군청 실무분들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제가 신고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허탈했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1년 4개월이나 지체된 보수공사. 다리 바로 앞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은 흙이 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서 2번이나 공사를 벌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이쪽 뚝이 다 무너져 내려갔었어요. 저 나무까지 다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보수 공사를 했는데 잘못되고 한번 더 무너졌었어요. 군에서는 흙 뒤에 콘크리트로 된 교대가 다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흙과 돌담이 쓸려 내려간다 해도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습니다. 석축이나 콘크리트를 받치고 있는 것은 옆과 밑에 있는 흙이거든요. 만약에 흙이 떠내려가면 교대도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교량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군은 최근 보수공사 계획을 세우고 업체까지 선정한 상태라며 다음 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흙과 돌담을 긴 시간 지켜본 주민은 이제라도 보수를 해준다니 다행이라면서도 따끔한 일침을 남겼습니다.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은 민원인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제보나 이런 신고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협상의 유일한 출구라면서 중재를 시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서방 책임 주장에 동조하고 지난달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회동도 했습니다. 그런 시 주석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习近平主席同泽连斯基总统通话，展现了中国在国际事务中的客观公正立场和大国担当。 시 주석은 1시간 정도 이어진 통화에서 위기의 유일한 출구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재 외교도 시사했습니다. 中方将派中国政府欧亚事务特别代表赴乌克兰等国访问，就政治解决乌克兰危机同各方进行深入沟通。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길고 뜻깊은 통화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영토 타협으로 얻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중 대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간 대화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외교 채널을 복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5월 대반격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감돌았던 전쟁의 양상이 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공격 시 한미 양국이 즉각적인 협의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을 위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방안이 정상 간의 별도 문서로 처음 채택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문구는 지난 2년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2021년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같지만 공동 성명에 언급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확장 억제 방안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한미 간 논의해온 미국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더 굳건히 한 건데 앞으로 얼마나 상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표현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SSBN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기하면서 대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꺼리는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된 셈인데 이번 선언이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가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이 동맹인 한국에도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윈윈, 즉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잔디마당에서는 30분간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피로 싸운 역사, 지난 70년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구소분 기자입니다. 미군 의장대 200명이 들고선 태극기와 성조기, 걸음걸음 깔린 레드카펫에 일찌감치 마중 나온 바이든 대통령 부부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 국빈.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 국무위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 사우스론을 밟았습니다. 나란히 무대에 오른 한미 정상. 예포 발사와 함께 먼저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어 미국 국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전날 워싱턴 첫 대면 장소로 한국전쟁 기념비를 택했던 두 정상은 백악관 마당에서도 한미동맹 70년 피로 싸운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sanctified by the blood of American and Korean troops who fought and defended liberty.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거나 손을 모으고 공손히 듣는 모습은 지난 1년 사이 어느덧 6번째 만나는 두 정상의 회담 결실을 기대하게끔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장병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사자 신원 확인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 인파의 박수갈채 속에 30분 환영식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조율에 실패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방송법을 상정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야당 의원 182명이 동의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도 매듭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간호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방송법 역시 오늘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해주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래 이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은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70%를 넘는 물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 사례같이 신축 빌라거나 작정하고 시세를 부풀린다면 세입자가 실제 시세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숨지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서울 화곡동 사례가 그랬습니다. 임대인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임대인이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파산해 세입자들은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알 권리를 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주변 적정 시세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주민 수십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곳곳이 검게 그을린 집안에서 소방대원이 잔해를 살피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거주자인 45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1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40여 명은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풍기 과열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는 5,6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 19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몸 절반가량의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배 전체로 번지거나 실려있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의 경부고속도로 청주분기점 인근에서는 고속버스와 25톤 덤프트럭, 승용차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버스에는 승객과 기사를 합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가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천 방향 일부 차로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시의 터널에선 화물차와 미군 운송 차량 SUV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먼저 미군 운송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던 미군 병사 1명이 뒤따르던 SUV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이 4,7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물기 하는 차량을 옆에서 그대로 들이받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뒤에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과실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교통사고 1,580여 건을 고의로 낸 뒤 보험금 84억 원을 뜯어낸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친구나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사전에 공모해서 운전자나 동승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액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적발한 보험금은 4,705억 원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12%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 사기 피해액의 40%가 넘습니다. 실선이나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를 노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안 지키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를 일부러 피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임신부인 척 지나가는 차량의 신체 일부를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부터 확보해 놓으라고 조언합니다. 또 현장에서 운전자가 합의하는 대신 보험사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여야가 이달 말로 해산될 예정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고 연금특위는 6개월 또는 1년 연장을 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위에 대한 활동기한 연장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부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및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및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폭발물 피습 당시에 일본 국가경비의 최고 책임자가 그 상황에도 장어덮밥을 잘 먹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보궐선거 유세를 지원하러 지방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연설을 준비하던 총리 바로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떨어집니다. 경호원이 발견해 총리를 긴급 대피시킨 뒤 1분도 채 안 돼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의 충격이 다시 떠오르는 아찔한 순간. 당시 일본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공안위원장은 장어덮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これから食べようという時に警察庁から電話があって和歌山で総理に物を投げられたとありましたけどもうどんはうどんじゃなくてうな丼はしっかり食べ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집권 자민당 의원 집회에서 나온 어이없는 발언이 알려진 뒤 일본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내외 주요 인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国家公安委員長として緊張感足りないですね。こういう人が警備の最高責任者なのかっていう話になるのが総理にとってはマイナスなんじゃないですか。 국회에서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担わせて良いのでしょうか。うな丼大臣は即刻更迭してください。 일본 정부는 그러나 당시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事件発生後、速やかに必要な報告を受け、必要な指示を行った上で、引き続き情報収集と指示を行いながら公務を継続されたものと承知をしています。 문제의 장본인 단위 공안위원장은 7차례나 중의원에 선출된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경솔한 자신의 발언에 비판이 빗발치고 있지만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어제도 날이 쌀쌀했는데 오늘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5도, 체감 온도는 3.7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현재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또한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안전과 또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동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5.5도, 대전 2.6도, 광주는 4.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보다 3에서 9도나 높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